자, 그러면은 인벤터에서 또 새로운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작업할 내용은 아마 같이 첨부한 도면을 보시면은 나와 있을 건데 홈 슬라이드에 대한 내용을 오늘 같이 한번 해볼 거고요. 홈 슬라이드에 대해서 모델링을 하고 그리고 그 모델링한 제품에 대해서 2D 도면을 같이 생성을 할 겁니다. 그런데 2D 도면을 생성할 때는 우리가 기존에 나와 있는 틀, 즉 그죠? 그 각 회사라든지 기관에 맞는 그 도면에 대한 틀을 우리가 활용할 건데 보통 우리 도면을 이루는 3대 요소에는 윤곽선, 중심마크, 표제란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2D 도면에 배치를 하고 그리고 도면에 대한 크기는 제가 A3 용지의 도면을 그리고 나중에 A3 용지로 출력할 수 있는 출력 부분까지 같이 한번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먼저 2D 도면을 먼저 만들기 위한 틀, 자, 기본이 되는 틀을 한번 작성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처음에 새로 만들기. 자, 인벤터에서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시고, 자, 2D 도면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거 템플릿이죠. 제일 위쪽에 있는 템플릿 가서 아니면은 그죠? 예. 자, 템플릿 가셔가지고 standard.idw를 선택하시고 작성 버튼 누르면 2D 도면을 작업할 수 있는 화면이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자, 2D 도면을 작성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날 거니까 조금만 기다렸다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할 거고요. 자, 첫 번째 나오는 부분은 자, 처음에 사용자가 할 부분은 여기 그죠? 왼쪽에 있는 ISO에서 마우스 오른쪽 삭제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표지란이 사라집니다. 또 기본 경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삭제를 누르면 기본적인 틀이 이렇게 지워지고요.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작업을 하는 도면의 크기는 A3 사이즈로 작업한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A3 사이즈, A3 용지에 대한 크기를 설정하시려면은 시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시트 편집을 클릭하시면 이 부분에 사용자는 A3 용지로 그림을 그리겠다. A3에 대한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가 나와 있으니까 요놈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파악을 하시고요. 이게 맞다 그러면 OK 확인 버튼 눌러가지고 용지 크기를 설정했습니다. 자, 용지 크기까지 설정이 완성되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작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업을 하기 위한 윤곽선, 중심마크, 표제란 이런 부분들을 작업해야 되는데 그걸 작업하기 위해서는 여기 앞쪽에 도면 자원이죠. 도면 자원 앞쪽에 있는 플러스 기호를 클릭해서 메뉴를 확장한 다음에 사용자는 경계. 자, 여기 나와 있는 경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새 경계 정의를 클릭합니다. 자, 경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새 경계 정의를 선택하시면 도면을 작업할 수 있는 이렇게 작업 환경이 나타나는 거 볼 수 있고요. 사용자는 먼저 안쪽에 사각형 그릴까요? 자, 직사각형 도구를 이용을 해서 여기쯤부터 그죠? 여기쯤 클릭 그리고 여기쯤 클릭해서 처음에는 사각형 하나 대충 그립니다. 자, 사각형 그린 다음에 사용자는 이제 도면에 대한 여백 잡아야 되는데 우리 보통 도면 여백 같은 경우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보통 10mm 정도 이렇게 여백을 주지 않습니까?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10mm 여백을 주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10mm에 대한 여백, 여기도 10mm에 대한 여백을 주기 때문에 사용자는 치수 기입이죠. 이렇게 치수 기입을 하면서 이 여백 부분에 대한 거리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치수, 자, 치수를 입력하는데, 자, 사각형 바깥쪽에 보시면 이렇게 그 스케치에 대한 점이 포인트가 자동 생성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네 군데 귀퉁이에 포인트가 생성되었으니까 이 포인트를 기준해 가지고 치수 입력할게요. 그래서 여기 포인트부터 이 선까지의 거리 값은 요거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또 아래쪽 모서리, 아래쪽 점부터
아래쪽에 있는 선까지 이 부분에 대한 도면 여백도 10만큼 떨어져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점과 오른쪽에 있는 선에 역시 마찬가지로 거리가 10만큼 떨어져 있고, 이 점부터 이 선까지에 대한 거리값도 이렇게 10만큼 떨어져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먼저 도면에 대한 테두리, 윤곽선 작업을 완성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도면에 대한 윤곽선 작업을 했다 그러면, 다음 작업은 이제 중심 마크를 그릴 건데, 자, 중심 마크를 그리실 때는 어떻게 선이라는 도구를 이용합니다. 선이라는 도구를 이용을 해서 이 위쪽에, 자, 위쪽 선 위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지금처럼 노란색 점이 뜨다가, 노란색 점이죠. 노란색 점이 있다가 중간쯤에 왔을 때 이렇게 초록색이 뜹니다. 자, 초록색 점은 어떤 점이냐면 사용자가 현재 보고 있는 이 선의 중간점, 자, 중간점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초록색 점이 떴을 때 클릭, 그리고 마우스를 수직 방향으로 위로 올려놓고 5 입력하고 엔터, 그리고 키보드 ESC 누르면은 이 부분에 중심 마크가 생성되었고요. 다른 방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선 들어가서 이 수직선의 중간점이죠. 수직선 중간점 클릭, 그리고 마우스 왼쪽으로 이동시켜 놓고 5 입력, 엔터, 그리고 키보드 ESC 누르면은 중심 마크 적용되었고요. 자, 같은 방법으로 또 선 그립니다. 그래서 이 선의 중간점, 자, 이 선의 중간점을 이용해서 클릭, 이번에는 마우스를 그렇죠 밑으로 옮겨 놓고 아래쪽으로 수직 방향 옮겨 놓고 5 입력, 엔터, 키보드 ESC, 이렇게 됐고요. 다음은 오른쪽에 있는 부분도 같은 방법이 되겠네요. 그래서 선을 그리는데 여기 중간점을 클릭하고 마우스를 오른쪽으로 빼서 5 입력, 엔터, 키보드 ESC를 누르면은 전체적인 테두리와 중심 마크 4개가 생성된 것을 육안으로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제부터 작업할 내용은 뭐냐면 여기 우측 하단 부분에 이렇게 사각형 그려가지고 표제란을 한번 만들어 볼 거고, 좌측 상단에도 이렇게 사각형 그려가지고 우리 기본적인 뭐 이름하고 아니면은 뭐 그죠, 뭐 그런 내용들 한번 삽입할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표를 작성을 하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표 작성을 하려면은 먼저 이 우측 하단에, 자, 우측 하단 부분에, 자, 사용자가 입력하는 만큼만 사각형 그릴게요. 그래서 사각형 도구를 이용해서 여기 점부터 클릭, 대충 여기 점까지 클릭해서 사각형 하나 만들어주고, 이렇게 만들어진 사각형을 기준해서 치수를 입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치수라는 버튼을 실행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선, 여기 선부터 클릭, 여기 선까지 클릭, 이 선에 대한 거리는 제가 120 정도로 이렇게 입력하고요. 그리고 사각형에 대한 높이 치수를 제가 대략적으로 한번 16 정도로 이렇게 입력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또 안쪽으로 또 선 더 그릴까요? 안쪽으로 선 그리는데 대충 위에부터 이렇게 수평선하게 대충 그리고요. 그럼 이 선에 대한 치수도 같은 방법으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부터 이 선까지의 거리 값을 이렇게 입력해주면, 자, 요거에 대한 거리 값이 이렇게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죠. 여기는 8이고 이 부분은 16입니다. 이렇게 치수 입력했고요. 다음은 수직선, 그죠? 안쪽에 들어가는 수직선은 여기쯤부터 이렇게 수직선 그리고, 또 여기쯤부터 해서 수직선을 이렇게 그리고요. 여기쯤부터 해서 이렇게 수직선을 그렸습니다. 자, 이제 이 선들에 대해서 간격을 줄 건데 치수에서 어떻게 이 선부터 이 선까지 거리 값을 이렇게 지정을 하고요. 얘부터 얘까지도 거리 값을 이렇게 지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선부터 이 선까지의 거리 값도 입력을 해주면 대략적인 스케치에 대한 대략적인 폼이죠. 표제란을 만들기 위한 대략적인 윤곽이 잡혔고,
이렇게 윤곽이 잡힌 상태에서 우리는 자르기, 자르기라는 도구를 활용합니다. 자르기에서 이 선 잘라내고 여기 선 잘라내면은 이런 모양의 표제란을 우리는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자, 표제란 작업이 다 되었다 그러면 이제 안쪽에 이제 글자를 적을 거거든요. 이제 안쪽에 글자 들어갑니다. 해서 글자 적을 때는 텍스트. 자, 텍스트라는 도구를 활용하는데, 자, 텍스트가 들어갈 위치는 정확한 위치를 현재 잡을 수 없기 때문에 텍스트에서 대충 여기쯤부터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고 쭉 잡아당기다가 드래그하다가 여기쯤부터 마우스를 버튼을 뗍니다. 자, 마우스 버튼 떼게 되면은 이렇게 글자를 적을 수 있는 창이 뜨는데, 이 부분은 제가 그냥 도명할까요? 예. 도면에 대한 이름, 도명을 입력하고, 그리고 중심 맞추기, 중심 정렬, 중간 정렬, 자리 맞추기, 정렬까지 한 상태에서 확인 버튼 누르면 이렇게 글자가 들어가고요. 자, 나머지 부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텍스트에서 여기쯤 마우스 왼쪽 버튼 드래그 쭉 하다가 여기쯤에 마우스 버튼을 뗍니다. 그런 다음에 이때 이름을 입력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홈 슬라이더라는 이름을 주면서 중간 정렬, 중심 정렬을 같이 체크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글자가 들어갔죠. 또 같은 방법으로, 자, 이 방법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텍스트에서 여기쯤부터 마우스 드래그해서 여기쯤에다가 버튼을 떼고요. 이때는 제가 뭐 각법 할까요? 예, 각법이라는 이름을 줄 거고 확인. 물론 중심 정렬, 중간 정렬 해야 됩니다. 중심 정렬, 중간 정렬 하시고 확인 누르면 이렇게 글자 들어갔고, 또 텍스트에서 여기쯤부터 쭉 드래그해서 여기까지 버튼을 놓은 다음에 각법은 삼각법입니다. 자, 3을 입력하고, 자, 지금은 중간 정렬, 중심 정렬 하지 않고 확인 버튼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글자가 위로 올라가죠. 자, 이때 위로 올라간 글자를 다시 우리는 중간 중심으로도 배열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키보드 ESC 버튼을 두세 번 누른 다음에, 자, 키보드 ESC 버튼을 두세 번 누른 다음에 요거 방금 넣었던 이 글자 있죠. 글자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은 다시 글자를 삽입한 환경으로 바뀌면서 우리는 중간 정렬, 중심 정렬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확인 버튼 누르면 이렇게 들어왔고요. 자, 또 같은 방법으로 또 텍스트. 자, 텍스트를 실행해서 대충 여기쯤부터 마우스 드래그해서 대충 여기쯤에서 버튼을 뗍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는 제가 척도 할까요? 이렇게 척도라는 이름을 입력하고 중간 정렬, 중심 정렬한 다음에 확인 하면은 척도가 들어갔고, 자, 또 텍스트에서 여기쯤부터 마우스 드래그해서 여기쯤에 버튼을 딱 대고요. 그런 다음에 척도는 1대 1 이렇게 입력을 하고 하는데, 같은 방법으로 자리 맞추기를 실행합니다. 자, 다 됐으면은 확인 버튼 눌러가지고 이렇게 마무리했고요. 자, 여기까지 했으면 일단 우측 하단 부분에 표지란 작업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우측 하단에 표지란 작업이 완성되었으면 이제 같은 방법으로 어떻게 좌측 상단에 이렇게, 그죠? 좌측 상단 부분에도 동일한 모양의 비슷한 모양의 표제란. 자, 이번에 여기는 뭐 표제란보다는 하나의 그 사용자가 이름 같은 거 입력할 수 있는 뭐 성명란이라 그럴까요? 이름을 넣을 수 있는 성명란. 그죠? 이렇게 이름란을 한번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같은 방법으로 사용자는 사각형, 그죠? 이전부터 해서 이렇게 사각형 하나를 그리고, 자, 이 사각형에 대해서 치수 입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치수 들어가서 여기부터 여기까지에 대한 치수를 입력합니다. 이번에는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치수를 이렇게 입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선 그릴까요? 여기쯤부터 이렇게 수평선 그리고, 여기쯤부터도 이렇게 수평선 그리고, 다음은 여기쯤에다가 수직선을 이렇게 그리도록 할게요.
자, 같은 방법으로 치수 입력합니다. 그래서 이 선부터 이 선까지의 치수 입력하니까 이렇게 들어가고요. 또 이 선부터 이 선까지의 치수도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선부터 이 선까지의 거리도 이렇게 주어진 도면의 치수대로 치수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대략적인 그 그림이 나왔고요. 여기서도 같은 방법으로 사용자는 텍스트를 이용해서 글자를 적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텍스트 이용해서 대충 여기쯤부터 마우스 드래그 대충 여기까지 버튼을 뗍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는 제가 이렇게 뭐 학번이라고 이름 적을까요? 여러분들 학번 넣을 수 있는 창이 있는데 여기서도 중심 정렬, 중간 정렬 잡아주고 확인하면은 이렇게 들어왔고요. 자, 계속 같은 방법으로 텍스트에서 여기쯤부터 쭉 드래그해서 여기까지 버튼 떼고요. 자, 여러분들의 학번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학번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중심 정렬, 중간 정렬하고 확인 누르면 이렇게 번호가 들어갔고 텍스트 아래쪽에는 글 이름이죠. 아래쪽에도 대략적으로 들어간 다음에 이름, 이렇게 이름이라는 글자를 적고 자리 맞추기를 실행하고요. 또 여기다가 이름을 넣을 거니까 마우스 드래그해서 여기쯤에다가 버튼을 떼고 이때 이름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이름을 입력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자리 맞추기까지 작업을 해주게 되면은 일단은 자리 맞추기인데 하나 빠뜨려 먹었나요? 예. 이때는 그죠. 키보드 ESC 두세 번 누른 다음에 방금 넣었던 글자를 더블 클릭합니다. 그래서 중심 정렬, 중간 정렬 요거 부분에 확인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면 이렇게 들어갔고요. 마지막으로 아래쪽에도 같은 방법으로 표를 작성하겠습니다. 텍스트죠. 글자 입력할게요. 그래서 텍스트라는 부분에서 여기쯤부터 마우스 드래그해서 여기까지 버튼을 딱 떼는데 자, 여기는 뭐 오늘 날짜 적을까요? 예를 들어서 날짜를 적겠습니다. 예, 여기쯤부터 중심 정렬, 중간 정렬 해가지고 날짜를 넣을 겁니다. 확인하게 되면은 이렇게 들어갔고 이제 여기다가 또 새로운 글자, 그죠? 쭉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여기쯤부터 여기쯤까지 마우스 드래그 하신 다음에 사용자가 원하는 값을 지금과 같이 입력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물론 자리 맞추기를 이렇게 실행하신 다음에 확인 누르면은 이렇게 오늘 날짜까지 삽입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자, 이제 이렇게 그 표를 그리고 자, 이런 식으로 표를 그리고 중심 마크랑 윤곽선이랑 작업을 다 했다라고 치면은 다 했다라고 치면은 요 위쪽에 참고로 여기도 그지 어떤 글자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주소 부분 들어가죠. 근데 주소 부분은 지금 넣지 않고 나중에 넣어도 상관없으니까 일단 주소 부분은 일단 제외시키고 여기서 다른 작업들 다 되셨다 그러면 이 부분에 스케치 마무리 자, 스케치 마무리 버튼 누르면 방금 작성한 이 형식에 대해서 이름 달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름은 제가 예를 들면 뭐 1, 2, 3 할까요? 자, 1, 2, 3이라는 경계로 이름을 저장할 겁니다. 자, 그죠? 경계 부분에서 1, 2, 3이라는 이름으로 저장할 거니까 입력하시고 저장 버튼 누르면 이렇게 화면이 사라집니다. 자, 화면에서 사라졌다고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고 단지 그냥 눈에 보이지만 않을 뿐이거든요. 자, 눈에 안 보이게 일단은 작업됐으니까 우리 처음에 이 경계 부분을 어디서 만들었죠? 그죠? 여기서 테두리를 어디서 했냐면은 경계 앞에 플러스 기호 누르면 자, 기본적인 경계가 나와 있고요. 방금 우리가 작업했던 이 파일이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1, 2, 3이라는 부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삽입 자, 삽입 버튼을 누르면 방금 작성한 이 이름하고 표절한 부분이 적용되는데 여기서는 별도의 수정 편집은 안됩니다. 예, 아래쪽 바닥에 설치했기 때문에 얘는 그냥 선택을 해도 선택이 안되거든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 선택이 안된다는 부분이고요. 혹시 나중에 사용자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글자를 바꾸거나 또는 편집을 해야 된다. 그럴 때는 방금 작성한 1, 2, 3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삽입하면은 이 그림이 그대로 들어가는 거고요. 편집하게 되면은 편집해 볼까요? 편집 버튼을 클릭하면 방금 작성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날짜 조정이라든지 그죠? 이런 부분들에서 날짜 조정이나 또는 이름이나 또는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수정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수정 편집을 다 했다라는 가정하에서 스케치 마무리를 누르면 요거에 대해서 저장하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장하시겠습니까? 해서 예. 자, 예 버튼 누르면 변경된 사항이 이렇게 적용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대략적인 도면에 대한 윤곽이 나왔습니다. 자, 도면에 대한 윤곽이 나왔으면은 이제 다음 작업은 어떤 거 하는 거죠? 자, 다음 작업은 이제 우리는 도면을 작업하기 위한 환경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환경 설정. 그래서 환경 설정을 바꾸는 부분은 어디 있냐면은 여기 관리, 리본 메뉴 관리 쪽에 가시면은 스타일 편집기가 있고요. 이 스타일 편집기를 이용을 해서 2D 도면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D 도면에 대한 그거죠. 우리 환경 설정이죠. 환경 설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스타일 편집기를 실행하신 다음에 여기서는 크게 뭐 여러 가지를 같이 바꿔도 되지만 크게 한 2가지 정도만 변경해도 도면 작업하는데 크게 애로사항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옵션을 잡을 부분이 어떤 거냐면은 요겁니다. 표준 밑에 있는 기본 표준 ISO, 기본 표준 ISO 그리고 뷰 기본 설정을 클릭하면 우리가 작업할 도면은 그죠? 어떤 부분이냐면은 삼각법이죠. 그래서 삼각법에 체크합니다. 삼각법에 체크하고 저장. 자, 저장 버튼 누르면 이제부터 모든 작업들은 삼각법으로 출력되어라 라는 부분이고요. 이게 다 되었으면은 저장 버튼 누릅니다. 이렇게 저장했고요. 자, 다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치수. 자, 치수도 한번 환경 설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 치수. 자, 치수 앞에 플러스 누른 다음에 자, 치수에 대한 종류들 되게 많은데 우리는 기본값 ISO. 자, 기본값 ISO입니다. 치수죠, 그죠? 이렇게 치수에서 앞쪽에 플러스 누른 다음에 기본값 설정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다시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기본값에서 사용자는 10진 표식기를 마침표로 잡아주고 10진 표식기를 마침표로 잡아주고 그리고 어떻게 요거였죠. 그 후행 부분에 체크를 풀어줍니다. 여기 후행, 여기 후행이 체크 풀어주게 되면은 치수와 관련되는 환경 설정도 끝났죠. 그래서 저장 및 닫기 하면은 끝났습니다. 자,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면은 관리에서 스타일 편집기 들어갑니다. 자, 스타일 편집기 실행하면은 시간 좀 걸리죠. 고래 놓고 먼저 기본 표준 ISO는 기본 표준 ISO 뷰 기본 설정에 삼각법 그죠? 삼각법에 이제 체크되어 있죠. 저장 및 닫기 있고요. 자, 이러면은 삼각법에 의한 도면을 배치할 수 있는 준비 작업이 끝났습니다. 물론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 그러면 스타일 편집기에서 스타일 편집기에서 우리가 이제 2D 도면 뽑을 때 그 표면 거칠기, 자, 표면 거칠기를 많이 넣는데 아마 지금 이 뭐 그 여러분들 쓰고 있는 2018 버전부터는 아마 표제란 거칠기죠. 부품 거칠기를 표시할 때 약간 제약 조건이 따른다든지 다른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여기 표면 텍스트, 표면 텍스트 앞에 플러스 기호 누르면은 표면 텍스트 ISO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요거 클릭하게 되면은 이렇게 2D 도면을 배치할 수 있는 창이 뜨는데 우리가 원하는 부분은 그저 이렇게 완전히 꺾여 있는 부분을 사용자가 이렇게 작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전에 어떻게 그죠?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갈 때 가파르게 올라갈 때가 아니고 이게 어떻게 들어갔죠? 여기서는 요거 옵션을 바꿀 건데 어떤 옵션 바꿀 거냐면 표준 참조에서 우리는 GIS 자 여기 보니까는 GIS 1994라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꺾여 있는 부분은 GIS 1994라는 표준 양식을 이용을 해서 저장 및 닫기 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표면 거칠기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2D 도면을 배치할 때 활용되는 표제란하고 중심 마크, 윤곽선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우리는 또 어떻게 방금 작업했던 게 이렇게 그죠? 표제란 같은 것도 같이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일단은 그 작업을 하기 위한 도면의 윤곽 작업을 활용했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인벤트에서 모델링 하고 난 다음에 그 모델링 파일을 2D로 전환시키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할게요.